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흔히 알려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폭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사랑이란 가면을 쓴 범죄,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최근에 연인을 찾아가서 감금을 하거나 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데이트 폭력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교수님께 관련 상담 요청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상담 사례가 훨씬 늘고 있고요. 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최근에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데이트 폭력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경찰청의 통계를 보니까 데이트 폭력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예. 2015년에는 7,692명이었던 것이 16년에는 8,367명이었고요. 네. 17년에는 10,000명이 넘어서 1303명. 그러니까 매년 1,000명 이상씩 지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2018년 상반기에는 또 더 늘었다. 4,000명 정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올해까지 다 안 갔으니까 아마 어떨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없이 사랑을 주기도 모자랄 텐데 연인을 향해서 왜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 가해자의 심리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건데요. 흔히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에 상당히 뿌리 깊은 이 가부장적인 그런 성 역할 모델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늘 주도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자신이 권력이 없다고 느끼는 남성들 중에서 이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남성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고 하네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주로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온 것이 성인기에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네. 특히 어린 시대 부모 사이에 어떤 그런 그 폭력이 많이 진행됐을 때 그걸 보면서 모방하거나 뭔가 이거를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데이트 폭력 뭐 교제 중에만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별 통보하면 바로 또 그때 데이트 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심리학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가해자들이 받는 그 어떤 심리가 뭐냐면 특히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유기공포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별 요구를 딱 받게 됐을 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 이게 이제 상대방을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남성들,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남성들, 그리고 통제 욕구가 높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 거부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의 분노할 수 있는 기폭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상당히 친절하고 좋았던 네. 그런 관계를 보였는데 예. 이별 통보를 받자마자 돌변하게 되는 그런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자,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은 신체적인 폭력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던가요? 실제 피해자를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 2015년부터 지금 올해 전반기까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살인 미수를 포함해서 그 명수를 보니까 241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전반기에만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이 3,473명. 네. 그리고 감금이나 협박과 관련된 사람들이 537명.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되는 경우도 41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면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그 전조 증상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린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네. 연인 관계에서 특히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예. 마치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사실 밖에서 보면 왜 저러나 싶지만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대전 서부경찰서가 2018년 1월에 저희가 제시한 걸 보니까요. 네네. 데이트 폭력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그 문항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보죠. 네, 보시면은 연인이 나를 불신한다, 못 믿는 거, 그다음에 누구와 있는지 늘 확인한다, 누구와 있어 이렇게 묻게 되는 거, 휴대폰 감시하는 거, 그래서 연락하면 반드시 답장을 해,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원인이 항상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자기 취향을 강요하거나
원치 않은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네. 특히 헤어지자고 하면 바로 위협하는 모습.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경향이 많게 되면 데이트 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데이트 폭력으로 고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네. 체크리스트 한번 다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요. 자기가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참 교묘한 그런 통제와 관련되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되는 용어가 가스라이팅, 가스하고 라이트를 합친 건데요. 네. 우리말로 가스등이죠. 이거는 이제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데 연극에 이제 부부가 나오거든요.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교묘하게 부인을 사실 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스등을 어둡게 해놓고 나서 부인한테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네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말해서 점점 더 부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만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점점 남편한테 의존하면서 그 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교묘한 그런 그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데요. 아이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피해를 당했는데, 난 데이트 폭력 피해자야 하는데도 막상 헤어지는 걸 잘 못하거나 상대방을 또 용서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그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왜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다음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믿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정적인 모습은 최소화하고 분명히 이 사람도 내가 잘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의 어떤 행동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사라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또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 좌절감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정말 중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이트 폭력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폭력이 아까 우리가 어떤 그 체크리스트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증상들이 보일 때 그걸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주변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보시면은 이제 밀치거나 뭔가 물력을 행사하거나 심하게 욕설하거나 뭔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할 때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112라든지 또는 여성 긴급 상담 전화인 1366번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수용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특히 생각해 볼 거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지 않도록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났다라든지 이렇게 네.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사실 데이트 폭력을 하게 되면 물리력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집요하게 스토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 또 용서를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걸 생겼을 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사회도 이런 데이트 폭력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연애를 하고 있든 아니면 뭐 부부 생활을 하든 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 집착은 아닌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